이번 주 승부. YTN 라디오 이준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와 함께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정치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는데 이번 주 승자와 패자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승자 누군지 먼저 이은영 소장님부터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이제 승자로 꼽았는데 들어오기 전에 지금 해임이 되셔서 그렇죠. 이게 지금 패자로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패자로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저는 승자로 예, 꼽았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메이커였거든요. 승자라고 해도 크게 그 흠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의를 표명을 했고 오늘 이제 서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쵸. 전해졌는데 오후에 5시쯤에 전격적으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건 사의를 수용한 겁니까? 사표를 수용한 거예요? 이거 그냥 자른 거예요? 호된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권과 연관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다룰 사안이냐. 네. 일종의 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개심죄가 적용이 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의라는 거는 수용하거나 거부하면 될 일이지 예. 해임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이 당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테고 지금 이른바 윤핵관에서 나오는 표현도 마치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반핵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감당 불감당의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은영 선생님께서 승자로 꼽은 이유도 있다. 왜 해임수석과 상관없이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온 국민의 또 뉴스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이 당권 조정 이 도전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나경원 전 의원이 주목도 지금 갑입니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저는 예. 주목도 갑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연 이번 주에는 승자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그 단양에 있는 그 절에 가 계세요. 사찰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구정 전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이렇다 저렇다 결심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버려가지고 일단 국민들과 이제 지지층, 당 지지층하고 좀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굉장히 그 몸값 상승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좀 전에 지금 배 소장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나전 이제 부위원장이 되겠죠. 나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반윤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네. 나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먼저다 이렇게 강조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사찰에서 돌아와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출마합니다. 이러면 반윤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예. 이게 논란을 할 거리인가? 그냥 나가겠다는 사람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고 말고 하면 되는 일이지 전당대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이니까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데도 지금 거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왜 그래 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38 전당대회가 뭔가 좀 생산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놀라운 당원들을 위한 혁신적인 당 혁신 비전이 어떤 후보로부터 제시됐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는 윤심쟁탈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집권 여당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정말 사생결단 파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차분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가져가야 될 전당대회가 너무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결이 다른 예. 그런 전당대회 진행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그 윤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이제 지금 계속 했었는데 네. 사실 그 로키로 간 이유는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는데 나승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로키를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기 싫어서 지금 해임안을 대통령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그 가기 전에 페북에 쓴 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그 이번 당대표가 사실 기존의 당대표하고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요.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려고 계속 생각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나갈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로키를 가져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대통령이 열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길을 열어줬다. 그렇죠. 저는 좀 다른데 이 전당대회를 너무 지금 윤심으로 가르마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단계까지 온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까지 따지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를 통해서 이건 이제 한간의 해석이니까요. 쳐낼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윤핵관이 결사적으로 친윤 조직들이 윤리위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대체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진위 여부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뭐 또 이 가처분 소송 쟁탈전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당도 정말 지지율이 지리밀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3중 안전장치가 마련이 된 거죠. 보통 이제 이 요즘에 압력밥솥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는데 전당대회에 왜 3중 안전장치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컷오프에도 당원 100% 그리고 예선에서도 당원 100% 결선 투표까지.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분명히 이제 이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서 이제는 뭐 더 나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나승민이 돼서는 안 된다. 나준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투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해임이라는 표현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나경원 전 부위원장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신년 이제 지금 할애식 같은 거 할 때 계속 윤 정부 성공 이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 의뢰해서 7일에서 9일에 조사한 결과 보면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0.7%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유승민 의원도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14.6%, 안철수 의원 13.9%, 세 명이 합이 59점이에요. 당 지지층이 지금 이 비윤이 이렇게 60% 가까이 나오면 실제 책임 당원은 이거보다 더 진하게 더 짙은 색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오히려 잘 됐다. 그럼 탄압받는 이미지로 나는 나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비윤계 지지율이 훨씬 높다. 뭐 그런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근데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데 좀 머뭇머뭇거린다. 네네. 뭐 그런 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장고의 시간이 계속된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출마면 사실은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데이터로 이 여론이 주는 영향력은 사실 막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부분이 조사죠.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그냥 출마를 하는 것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윤심을 확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철규 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이 부위원장 자리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또 이야기하면서 병행할 이 당대표 준비와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차원의 해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당권 안 돼. 저는 이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건 역대 어떤 정당의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일어나지는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은 이런 일종의 동정 여론, 언더독 이펙트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사례 보셨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 때 그런 반전이 물밀듯이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러면 물밀듯이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옳아요라는 여론이 형성됐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고심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고난의 행군이 될 텐데 여기에 일종의 반윤으로 낙인 찍히는 것도 그렇고 당권 도전이 저는 출마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않다. 예. 근데 예. 지금 정치권 주변에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전 부위원장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총리설을 제의했다 또는 외교부 장관을 제의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간을 보는 나경원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경원 그 부위원장은 그 결정하기가 이제 심플해진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사실 그 11일 날 그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 간 곳도 일각에서는 그 나경원 전 부위원장 이게 보도가 막 확산되는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네요. 대통령 부부가 네네. 나경원 전 대표의 이 출마를 이렇게 막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제 윤심 대표인데 결국 그거는 확장성이 없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윤 후보들 이렇게 계속 1위로 올리는 거는 확장성, 총선에서의 확장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점을 나경원 전 부위원장도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의 해석을 김건희 여사로 기결하는 건 적절한 분석이 아닐 것 같고요. 예. 뭐 서문시장을 갔으면 서문시장을 간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얻고 있는 동정 여론이 당심에 이 긍정적으로 그대로 연결될 것인가 그걸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 부당하다. 난 참지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네. 2차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 그 대통령의 의중이 옳고 그르고 옳고 또 맞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분명해지거든요. 이게 임기 후반에는 상당히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초반에 그렇게 되면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아 있는데 4년 이상 남아 있는데 대립각을 세우는 당 대표의 부각 이걸 과연 당원들이 흔쾌히 수용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당심이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것은 좀 미지수로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6주 만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나 전 부위원장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갤럽이 오늘 그 발표한 자료인데 10일에서 12일까지 이제 그 정기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조사에 따르면 긍정이 35%, 부정이 57%로 긍정은 2%포인트 지난주 조사 대비 하락했고요. 부정은 3%포인트 올라갔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이 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안보 이슈도 좀 영향을 같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원 대표를 둘러싼 이 지지층 내의 갈등 구조 이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또 지지율과 연동돼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 내에 분란이 생기면 그다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지금 현재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2016년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이 노출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왜 이렇게 또 해임이라고 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인 또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대통령실이나 어떤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했을까 생각하면 또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무게가 실렸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깊숙하게
미치는 파장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를 가기 전에 아예 그냥 종지부를 찍어버리자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이게 그렇게 목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락되기 어려운 이슈가 돼버린 거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데자뷰를 보는 거를 지지층들은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때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마음을 얻은 대표를 지금 반드시 임명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원래 그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참 정치 앞에서는 너무 매정합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승자로 나경원 전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꼽아주셨는데 뭐 이번 주 중요한 이슈였어서 이 얘기를 좀 먼저 승자만 들어보고 잠시 좀 쉬었다가 승자 패자 나머지 다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금요일 날 함께하는 이번 주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관련된 얘기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이은영 소장님이 짚어주신 이번 주 승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종찬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이번 주 승자로 핵을 꼽았습니다. 핵이요? 예, 하도 요즘에 핵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예. 저까지 핵거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목도에 비춰보면 역시 뭐 빅데이터 상으로 보는 언급량이 많은 걸 또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난 11일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뭐 북한 도발이 심각해지는 상황 가지고 이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예. 또는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관련된 이 발언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 공동 핵 훈련 연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미국에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핵 확산 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인데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는 상당히 실질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성자로 꼽았던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도 핵, 그러면 남한도 핵, 예. 미국도 핵, 일본도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일본도 선제 타격하겠다, 기습 공격론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 중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요. 온통 그럼 동북아가 핵된다. 정말 핵 인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런 경고의 측면에서도 체르노빌 원전 유출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핵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외교의 좀 고차원적인 전략적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나 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전략적 자산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발언인지 아니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격앙된 반응 속에서의 북한의 최근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좀 이 격노한 상황에서의 대응인가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은 핵무장 뭐 이 단어 자체가 좀 금기어 비슷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직접적으로 이제 꺼내서 대통령이 꺼낸 것으로는 사실 뭐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독자 핵무장을 지금 패자로 꼽았는데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이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층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로서 이 핵에 대해서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은 긍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지만 이게 실제 무장을 했을 때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계속 같은 주장을 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이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직까지는 목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이게 진짜로 핵무장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 그 핵개발 프로젝트를 한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차용하기 위해서 강한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한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핵보다는 이 말폭탄 이 지금 독자 핵무장뿐만 아니라 확전 발언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그럼 미국과의 관계가 조정되는 것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독자 핵무장은 조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태자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일단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것이나 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변 인근에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20대 30대의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의 특징은 통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네.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도 자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핵과 관련해서 미국의 또 입장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핵을 어떤 식으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설명은 플루토늄도 우리가 가진 핵 재처리 기술이 뭐 6개월 정도면 핵무장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IAEA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위 우리도 NSC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NSC의 이 담당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유지를 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전술핵이 동원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도 됩니다.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인력이나 지금 뭐 주한미군을 아주 많이 이제 줄여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상대적 경제적 부담도 있는데 군사적 부담도 있어요. 왜? 네.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게 되면 북한과의 대치 국면도 있지만 중국과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일 동맹의 상황에서 일본도 그럼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 그럼 온통 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큰 이 빅 로드맵 속에서 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그 항우연 과학자들을 다 해촉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그 핵무장 발언과는 좀 반대로 가는 행동이어서 이게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예, 예. 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 무장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북한이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이 완수가 된다면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핵 타격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핵 공격을 감수하고라도 한국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15,000km로 이제 계속해서 고각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각이란 이제 저 하늘 위로 이제 쏘는 것인데 실제 이제 발사 각도로 쐈을 때 15,000, 2만 킬로미터를 간다면 미국의 서부 해안 예. 또는 괌은 이미 타격 범위 내에 이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던 그 부분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하나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의 사실상 핵을 인정해 버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미국도 한미 안보의 차원에서 핵을 배치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군축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 미국도 원하지 않는 대북한 대한반도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윤 대통령이 내놓은 자체 핵무장, 핵 이슈. 이은영 소장님은 패자로 꼽으셨고 배 소장님은 승자로 꼽으셨습니다. 자, 배 소장님 이번 주 패자 누굽니까? 네, 저는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율도 갤럽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네. K스테디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7%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9일, 10일, 11일 조사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10일 성남지청 출두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작동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도 내려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해드렸듯이 25% 미만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대로만 밀고 갈 수 없는 게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또 역전됐죠. 네, 역전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나경원 변수가 이른바 나변수가 이렇게 또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줘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12일 오늘이 13일이니까 10일 받는 상황이 11일, 12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 부담을 이재명 대표 이 검찰 수사로 받게 됐다고 판단했는데 나 변수가 더 커진 상황이 되버린 거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변수가 굉장히 지지층을 이완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국민의힘이 2%포인트 하락한 33% 이게 오늘 나온 갤럽 자료거든요. 예.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4%인데 민주당 상승 요인은 또 이재명 그 대표가 수사를 받은 이후에 나온 행보가 굉장히 그 자신감에 넘친 그리고 아젠다를 던지는 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지지층이 약간 불만스러운 것들 좀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지금 굉장히 이런 민감한 정치 현안이 등장됐기 때문에 또 12일 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도 한국갤럽의 조사에는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요인도 요인이지만 나 변수가 컸다. 나경원 예. 전 의원과 관련된 이 변수가 상당히 지금 정당 지지율 지형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승부처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소장님. 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긴급 민생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30조를 투입을 해서 서민의 민생 경제를 살리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야당이 고민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그 긴급 민생 대책이 정부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민생 계획이 앞에 긴급이 붙은 거는 사실 이거 이재명 대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자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 금리 상승에 대한 변화로 인한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지금 중산층까지 그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민생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좀 진행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정치권은 계속 지금 총선밖에 생각이 없어요. 예.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좀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예. 승부처로 꼽으시긴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 뭐 이 긴급 민생 계획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뭐 개헌 얘기 또 네네.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뭐 온통 이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 현안 쪽으로 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은 밟았거든요. 금리가 또 인상되면 우리로서는 이런저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금리는 또 정부의 정책상 3%대로 시중은행에 가 있는데 대출 금리는 지금 8%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정치 현안도 정치 현안이지만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뭐 당정 간의 협의가 됐든 여야 간의 논의가 됐든 경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실행에 옮겨질지 이 네. 부분은 글쎄요 이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매몰차게 또 거절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그 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계획만 제출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정부 여당이 이걸 먼저 내놨어야 돼. 근데 새 대통령께서 신년 그 기자회견을 특정 언론사만
하시고 실제 이제 국가 운영을 올해 어떻게 할 건지는 안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야당이 이건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재정이 뒷받침돼 이게 내용이 있는 계획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단 계획만 제출을 한 거죠. 그래도 예. 없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이번 주 네. 승부처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짧게 요약을 드려야 될 것. 저는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슈퍼위크입니다. 슈퍼위크다. 예, 왜 그러냐면 새 뭐 사람 이름도 있고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의 이슈도 다음 주까지 계속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예, 또 하나는 김성태입니다. 예. 그 왜 내 이름 자꾸 가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 의원은 아니고요. 전 의원 아니고 예. 김성태 전 의원 그 성대모사였군요. 상당히 예.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죠. 근데 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예. 지금 태국에서 이제 체포가 돼서 소환이 될 텐데 상당히 또 이 부분이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느냐 내용이 나오느냐 심지어는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면 상당히 큰 파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7일 만료되는 이 12구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8일, 19일, 20일 이 3일 동안에 과연 책임자 조치가 있을지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김성태 전 회장만 놓고 보면 쌍방울 전 회장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또 다음 주에 소환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또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20일 우리 방송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은영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 김성태 전 회장 다음 주 초에는 국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 쌍방울 그 회장에 관련해서 그 검찰 출신 사회이사가 10명이나 지금 포진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수사가 다시 또 여권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20억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그 돈이 쌍방울 M&A에 썼던 돈이고 그 이남석 변호사라고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윤석열 네. 대통령과 지인이다, 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게 꼭 이재명 대표로만 이게 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로 자. 이제 시비라고 해서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김만배 또 하천대유 대주주하고도 지금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 헬멧맨하고도 예, 연관돼 예. 있거든요. 예. 이현영 선생님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될 수 있는 것이고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과연 쌍방울이 어떤 식으로 김만배 이 대주주와 김만배와 자금상 연결돼 있냐 여기에 이제 KH그룹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배모 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또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예.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보다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정돼 있는 총선을 앞두고 네.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국내로 강제 송환이 된다 그러면은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송환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오히려 민주당에는 그 예상할 수 없는 악재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늦게 오는 것보단 빨리 오는 게 네.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고 그리고 이게 대장동 수사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경제 관련한 수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장동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보통 이게 지금 대북 송금 의혹하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악재라고 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그런 수도 얘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사법 수사를 가지고 뭐 자신감 운운할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쌍방울 건은 특이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무관할 수 있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것이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떨지는 모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하지만 그 수사가 어떻게 방향이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은 우리 대장동이나 오히려 성남 FC나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대북 송금과 연결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한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이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입을 열게 될지 다음 주 국내 송환 과정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승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